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하이, 하이, 반갑습니다. 네, 다들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도 일요일 저녁이네요. 또 이제 다시 내일이 되면 또 월요일이 오는군요.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루이기도 한데, 이제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쿨다운한다 생각하시고 잠들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시집 소개도 해드리고 오늘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또 내일 월요일 싫다. 그러게요. 아이고 또 월요일이 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오늘은 제가 10시 반에 오늘 소개해드릴 시집을 이제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집 읽는 방법을, 저만의 시집 읽는 방법을 조금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한 두 편 정도 낭독을 해드리고 그렇게 좀 짧게 간단하게 이제 잔잔하게 토크하면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아까 밥을 먹고 좀 쉬다가 왔습니다. 넵. 드셨구나. 잘하셨네. 언니, 아까 제가 이쯤 책을 좀 읽고 있었어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약간 그래도 조금 덥더라고요, 방이. 그래서 창문을 좀 열어놓고서 있었는데 어디에서 막 음악 소리가 막 잔잔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조용한, 이 고즈넉한 느낌에 딱 글을 읽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 순간이. 그래서 역시 책은 이런 맛에 읽는 거지. 그러면서 또 이제 기분 좋게 책을 읽다가 왔습니다. 또 보니까 이제 좀 굿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저도 뭔가 좀 평소보다 차분하게 이렇게 이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제는 제가 한 두 권 정도 먼저 대표적으로 책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책이 또 있었어요. 그걸로 제가 또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총 4권을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다들 생각보다 많이도 좋아하셔가지고 다행히 또 카트에 넣으셔서 또 꼭 읽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많이 감사했습니다. 짱. 그러게 짱입니다. 약간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할 때마다 대본이랑 원고를 조금 써와요. 이게 방송을 딱 키는 순간 뭔가 머릿속이 새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머릿속에서 빼내야 되는데 뭔가 말이 막혀. 그래가지고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원고가 있어요. 원고랑 공초랑님 어서오세요, 마아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지금 오늘 읽을 시집이랑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수첩에다가 쓴 원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지라고 적어둔 것도 있고, 이 시집을 소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겠다, 어떻게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딱 적어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왠지 이거를 손으로 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막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좀 리듬이 꼬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하다가 막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각 멘트가 살짝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거 좀 내가 직접 원고를 써보고 체크를 해야겠다 해서 좀 방송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어. 그냥 이렇게 이제 라디오처럼 들으러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마이크 세팅이 진짜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어제 모니터링을 했어요. 소리가 확실히 여러분들 막 스피커, 어떤 시청자분이 스피커를 막 최대로 올려서 듣는다고 하실 때 너무 죄송했거든요. 근데 그 스피커를 최대로 하지 않고도 이제 꽤 괜찮게 음질이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진짜 이거 도움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막 채팅 귀여운 이모티콘 써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진짜 늦은 시간까지 세팅을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제가 또 세팅하다가 준비하다가 뭔가 또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또 이렇게 답변도 바로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어제는 정말 깔끔하게 채팅도 하고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어제 진짜 좋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좋을 겁니다. 진짜 이게 확실히 다르더라고. 확실히 소리가 뭔가 느낌이 달라. 이렇게 멀리 있고 뭔가 먹먹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 마이크랑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도 선명하게 들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세팅이 중요하다고 왜 그런지 알겠다. 양양양양님 어서오세요. 마아입니다. 오늘도 토마토를 들고 오셨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새벽 진짜 늦게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마이크 테스트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깨끗해요, 소리가. 그쵸. 그래서 진짜 중요해. 사람들이 왜 장비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진짜로. 이게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 저도 좀 장비 계획을 좀 한 번씩 짜볼까 해요. 이왕 할 거 그냥 책 이야기도 좀 더 많이 해주고 저도 뭔가 컴퓨터 좀 견적을 한번 받아볼까 하거든요. 네, 굿입니다. 아주 그냥 굿 이모티콘을 날려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제 컴퓨터 바꾸시면 돼요. 바꾸실 거면 그쵸. 바꾸고 싶어요. 일단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하. 네, 그래서 이거 좀 바꾸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아니면 내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스트리머 분들과도 합방을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좀 합방도 하게 되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일단 제가 아직 일단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본인이 사용 가능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중요하죠. 맞죠. 일단 제가 한번 보통 이제 스트리밍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지 일단 한번 제가 좀 서치를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제 가능한 선이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좀 플랜을 잡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라디오 느낌으로 한번 이제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거야 이미 제가 있는 정말 든든하신 저희 엔지니어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더 많이 채팅도 하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래요. 물어보시면 되는 거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이런 거 사양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전자제품은 이왕이면 이라는 생각으로 자꾸 더 좋은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그건 그래요.
뭔가 조금 얼마를 더 얹으면은 그래도 뭔가 좀 더 좋은 걸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좀 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향이 그려지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있다가 뭔가 조금 더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그만큼. 네, 그것도 자기 능력대로 하는 거니까 전 또 그것도 좋다고 봐요. 사면 또 대부분 오래 쓰니까. 맞아요. 그쵸. 음, 대부분 오래 쓰죠. 좋은 걸 또 오래 쓰면은 또 배신하지도 않고 비싼 만큼 또 AS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좋죠. 맞습니다. 250이면 솔직히 마레님 할 거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본체만. 그러니까 저도 한 그 정도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오버 스펙으로 간다고 해도 저기 말씀해주신 견적보다는 그렇게 좋은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본 거는 같은데 그 정도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호, 네. 게임 스트리밍 하는 분이 아니시라. 네, 그렇죠. 근데 저 가끔 게임도 가끔 좀 해보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게임을 해보고 싶냐면 그 백룸 있잖아요. 풀스라고 스팀에 있는 풀스라는 백룸이요. 그러니까 약간 리미널 스페이스 같은 막 쫓기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막 네, 그런 느낌의 이제 막 이렇게 술렁술렁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느낌. 제가 백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음악 장르는 또 이제 TMI 한번 이제 지금은 30분까지 저체시니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음악 장르는 록 음악이랑 아니면 이제 앰비언트 계열 중에는 다크 앰비언트 좋아하고 이스케이프 백룸이요? 네, 이스케이프 백룸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합니다. SCP들의 엔티티도 꽤 좋아하는 편이고 네, 그런 종류의 좀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 약간 제가 그 게임 피지컬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막 누가 막 쫓아오고 그런 그 추격자는 좀 약한 편이라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모니터, 근데 모니터도 하나 사긴 사야 돼요. 듀얼 모니터로 하나 해야 돼서. 모니터 자체는 괜찮은데, 제 건. 하나 사긴 사야 돼, 모니터도. 듀얼로 할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재밌을 것 같죠? 약간, 저는 약간 좀 정적인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약간 좀 정적인 느낌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물론 막 통통 튀고 막 그러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데, 막 기회 되면 그 레이싱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 진짜 뭔가 좀 휠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냥 가볍게 즐기는 느낌으로 내가 과연 운전에 소질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건 상관없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뭔가 제가 어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뭔가 책가방 없는 날 이런 식으로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때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긴 하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음악을 좀 끄고 얘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건 진짜 뭔가 많아요. 이제 제가 아직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씩 해 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어쨌든 제 목표는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끊김없이 편안하게 방송 보게 해드리는 거. 그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정말로. 진짜. 그래가지고
컴퓨터만 좀 해결이 되면 좀 열심히 일단 저도 일단 따로 제가 제 회사 저는 회사는 안 다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또 이제 잘 세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와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컴퓨터 이제 교체나 그렇게 컴퓨터를 좀 맞추게 되면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봉재님 오셨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은시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마하입니다. 왜 문 뒤에 숨어 계세요? 여기 이리 오셔서 같이 앉아 계세요. 같이 북토크도 나누고 그러셔요. 온시혜님은 저희 치즈직에서 방송하고 계시는 스트리머 분입니다. 또 환영해 주세요. 박수 짝짝짝짝. 아, 이제 문 뒤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같이 이리 오셔서 앉아서 같이 얘기해요. 박수. 놀러 오셨대요. 오늘 놀러 와도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아유, 놀러 오시면 저야 당연히 좋죠. 이게 북토크는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진짜 너무 좋아. 죄송해요. 다른 분이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다른 분을 착각했다. 네, 시청자이시구나. 죄송해요.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제가 다른 분이랑 착각했다. 죄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은 아직도 긴장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분 맞으시구나. 그쵸? 제가 잘 기억은 했구나. 어서 오세요. 좋습니다. 같이 우리 북토크 해요. 재미있게 북토크하고 저희가 10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시 낭송해드리고 그 시에서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재미있게 편하게 머물다 가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북토크 좋아해서 온 건 맞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조용히 담소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직 이제, 음, 한 10시간 미만 방송을 하긴 했는데, 지금 저의 리스너분들의 인상은 다들 책을 어쨌든 관심은 있으셔요. 조금씩 관심은 있으신데, 뭔가, 다들 뭔가 조용조용하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뭐랄까, 그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은은해서 좋아요. 은은해서 좋아요. 사실 또 다른 TMI를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약간 진짜 대문자 내향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누군가 항상 어쩔 수 없이 말을 걸어주면은 말을 해야 되고, 이제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가만히 있다가 누가 뭐 식당 주인이나 아니면 단골 미용실 같은 데에서 막 저를 이제 자주 가니까 막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시면 저는 처음에 그냥 들어갈 때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아는 척을 하시면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 어울려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저의 외향적인 면을 이제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장님들은 제가 굉장히 외향인인 줄 아시는 거예요. 저 엄청 내향인인데 막 "아이고 오늘도 오셨네." 이러시면서 "이번에 저희 새로 만든 이제 메뉴가 있거든요. 한번 드셔 보실래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싸, 아싸 공짜 메뉴.' 이러고서 그냥 봤는데 "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데 괜히 그냥 어색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어떤 그 사장님도 굉장히 내향인이신 거예요. 그 디자이너 선생님도. 근데 딱 저를 보시면 "늘 하시던 스타일로 하시는 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딱히 말을 안 거시는데 너무 편해. 근데 그 선생님도 나한테 별로 말을 안 거시고 싶은 거야. 그냥 일에 집중을 하고 싶으신 거야. 근데 그게 좀 편해요.
근데 제가 항상 늘 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저 이 버추얼도 짧은 머리지만 저도 이제 짧은 머리 항상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쇼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머리를 잘라주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셔요. 늘 하던 대로 그러시면 내가 끄덕끄덕 하거나 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알아서 해주죠. 아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어디까지 이걸 얘기를 하려고 왔더라? 대화가 어쩌다 이렇게 흘렸지? 늘 시키던 메뉴로. 그니까 여러분들은 뭐 늘 드시던 걸로 드시나요? 아니면은 뭔가 도전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늘 시키던 거는 먹긴 하는데 가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도전하고 싶어요. 궁금해 가지고. 음. 그래서 뭔가 이제 가끔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 도전했을 때 저의 취향이 가끔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반반. 아, 늘 시키던 걸로 드시고 전 먹는 건 하나만 파는 쪽이에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취향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밌네.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이런 게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 막 제가 진짜 막 원 테이블 이렇게 둘러가지고 서로 막 얼굴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기분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 모니터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뭔가라는 말이랑 약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그만 써야겠는데. 그러면서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너무 다른 꼭 넣어야 될 부분에만 넣고, 그러니까 꼭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는 너무 반복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야겠다 결심하고 왔어요. 음, 조금 모니터링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맞아요. 약간 좀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 방금도 그랬어. 방금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보자. 오케이. 그래서 마레토님 전에 열린 북페어 갔다 오셨나요? 저 그때 지방 출장 잡혀가지고 못 다녀왔어요. 그때 못 가서 너무 슬펐어요, 진짜로. 이번에 나왔던 그 북페어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방문자들이 엄청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그날 근데 이제 일정을 미리 이제 업무다 보니까 또 제가 일단 대표다 보니까 일을 이렇게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한 달 전에 예매까지 했거든요. 못 갔어. 그래서 내년에 열리는 건 반드시 가겠다고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버추얼까지 만들었으니까 북페어 딱 다녀와가지고 사진도 막 보여주고 막 여러분 저 이 부스도 갔다 왔고요. 저 부스도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려고요. 아이고, 전 그때 거지 되고 왔어요. 뭘 그렇게 많이 사셨기에 이렇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후기 보니까 트렁크를 끌고서 그 안에 모든 책들을 꽉꽉 담고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저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요즘 말로 와 권력 있다 그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권력 있어 보이더라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부럽다 이 생각도 하고 로망이죠. 진짜 로망이에요. 저는 되게 책 사는 거에도 저도 돈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뭔가 종이책으로 사게 된다면 이게 그래도 좀 제가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여기 또 오늘 시집 얘기하는 날이니까 편하게 듣다가 가세요. 그러니까 어,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약간 종이책은 제가 정말 까다롭게 읽거든요. 계속 보고 싶고 막 그거를 계속 음미하고 싶기 때문에 가죽 그 종이책을 사는 건 정말 엄청 까다롭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그런 종이책의 만남을 좀 많이 기대를 해요. 좀 기다리고도 있고. 근데 막 이렇게 진짜 막 트렁크로 막 이만큼 사오시는 분들 보면은, 와, 저분들은 책과의 만남이 굉장히 많고 자연스럽구나 좀 부럽기도 해요. 내용을 알고 사는 걸 좋아하는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군가?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전 내용을 좀 약간 알고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이제 저는 책을 고를 때 이렇게 펼쳐서 보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이제 만약에 이 눈앞에 이 책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책을 딱 펼쳐서 봐도 그 안에 있는 페이지 일부분만 제가 인상을 담고 가기 때문에 그 전체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하고서 사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살 책인데 괜히 뭔가 좀 손때 묻을까 봐 펼쳤다가 항상 깨끗하게 손을 씻고 다니지만 뭔가 그냥 만약에 이 책과의 만남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제 안 사게 되면은 뭔가 좀 넣어놓게 되면 그런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제 살 책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제목이 마음에 드는 책이 딱 보인다면 일단 검색을 하고 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책의 종이책 같은 거 사게 되면 뭔가 좀 너무 너무 너덜너덜한 거는 이제 제가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이게 좀 이 값으로 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책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살 책은 제가 그냥 망설임 없이 집는데 사지 않게 될 책이라면은 함부로 이렇게 손대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책을 저는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것도 있었는데 작년 북페어에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그 책이 있거든요. 움베르토 에코가 이제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이 고증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책 매니아들이 정말 많이 찾으시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절판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 북페어에서 그 출판사에 있던 그 남아있는 재고를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그 칸만 동난 거예요. 실시간으로 SNS에서 그거를 보는데 그 칸만 동이 나가지고 야, 아이고 저거 저는 이미 있기는 한데 왠지 저 빈 서재를 보고 계셨을 소비자분들의 마음이 왠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다시 내주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고 네, 일단 혹시 나중이라도 재판을 하시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되게 재밌더라고요. 마레토님 MBTI가 궁금해요. 저는 ISTJ입니다. 저는 ISTJ고요. 일단 뭐 저 그냥 MBTI 그냥 딱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편인데 판도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하 마하. 그렇게 제가 MBTI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인데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해봐야겠다, 검사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의 MBTI는 ISTJ입니다. 자, 27분. 좀 빠르긴, 3분 빠르긴 한데, 오늘 이제 또, 네, 짤방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지금 한번, 오늘 읽을 시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요? 본방에 한번 들어가 볼까나? 뭔가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체 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어떤 이야기 너무 빠지게 되면은, 막, 시간이 초과될 것 같으니까, 이때 좀 한번 숨 좀 돌려보고 해봅시다. 느가자. 자, 오늘 추천해드릴 책. 문학동네 시인선 201권 한여진 시인님의 시집.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 이제 겨울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시집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집 자체가 정말 하얗고 정말 너무 이 겨울의 느낌이 정말 물씬 풍기는 시집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겨울의 초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또 일요일이기도 하고 내일 또 추워지고 아침부터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추울 때도 있으니까 이런 계절을 좀 받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시집에 대해서 먼저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 시인은 학생 시절 연극에 희곡을 되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직접 희곡을 쓰고 싶으셔가지고 글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희곡에서 시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방향이 약간 좀 변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작가님이 또 나름대로 시를 또 쓰게 되시면서 자신만의 이런 문체가 또 있어요, 스타일이랑.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집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문학동네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은폐성이 되게 짙어요. 은폐성이 짙기도 하고 약간 알쏭달쏭한 느낌의 독특한 이미지가 되게 특징적인 시집이에요. 그래서 시인 자신의 경험이 담긴 약간 사적 기억이 좀 중추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장소를 담아내는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약간 좀 어려운 시집이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또 이 표지를 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제목을 이제 두부를 상정한 시집이라 그런지 두부라고 하면 보통 하얗다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그 하얀색을 비롯한 겨울 아니면 눈, 하얀색에 떠올리는 이미지들의 흰고래, 순무, 밀가루 반죽, 하얀 문 등이 이 주요 시집의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되게 읽다 보면은 고즈넉하기도 하고 되게 정경의 힘을 좀 많이 실어준 것 같은 시집이에요. 이 하얀 이제 이미지가 담긴 이 시집은 되게 겨울 초입에 들어서는 계절에 잘 어울리는 시집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이 시집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시청자분 말처럼 시집이 좀 어렵기는 했는데 좋았던 점은 되게 하얗고 서늘한 서사 속에 차가운 이제 각자만의 이별을 겪어내면서 두부를 구워가지고 굽는 것처럼 두부를 이제 구우면 단단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여린 마음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뭔가 읽기가 참 잔잔하기도 하고 어렵기는 한데 잔잔하고 좋다 이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비유 미쳤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이 시집이 참 각별하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 참 이게 참
몇 번이고 곱씹어봤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집, 이 소개해드린 시집에서 제가 낭독을 두 편 해드릴 건데, 뭐를 해드릴 거냐면, 자, 70페이지에 있는 검은 절 하얀 꿈이라는 걸 먼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검은 절 하얀 꿈. 그 절에서는 도자기 그릇을 팔았다. 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들 했다. 비 내리고 천둥치던 날 절에 갔다. 먼 길을 걸어온 손과 발에선 흙냄새가 난다.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은 조용하고 둥글다. 그것은 초록색과 파란색을 적당히 섞어 놓은 듯한 색을 띈다. 그것은 불타오르며 깨진다. 그것은 눈을 감는다. 침묵한다. 그것은 알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둥그런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자주 형태를 바꾸고 색깔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되었다가 나를 이 절로 보낸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이 절에 있다. 그것은 이 절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다. 절 뒷마당에 있는 연못도 아니고 연못에 기울어진 버드나무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드나무를 더 기울게 만드는 무엇이 되기도 한다. 무엇이었다가 곧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이런 문장을 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눈을 떠보니 텅 빈 방이었고 죽지 않고 도착해서 기뻤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곧 내가 찾는 것을 찾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고, 밖에서는 여럿의 사람들이 나직이 이야기하는 소리. 그들은 즐겁다. 처음 들어보는 이국의 언어들. 이곳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구나. 겨울이 도착하고 있다. 얼었다 녹고 다시 얼어버리는 눈. 미끄러지는 사람들. 나는 순간 황홀해진다. 눈밭 속에 홀로 절이 서 있다. 하얀 문과 검은 지붕. 검은 지붕 위에 쌓여가는 하얀 눈. 정지한 세상. 고요하고 무성하게. 내가 찾는 것. 무엇이었다가 곧 아무 것이 되는 그것은 불빛, 그것은 불빛, 그것은 굴러가는 토마토, 그것은 이국의 사람들이 마시는 뜨거운 홍차, 그것은 향기, 그것은 허기, 그것은 치통, 그것은 늙은 개의 얼굴, 그것은 울리지 않는 전화벨, 그것에 손을 가져가면 순간 사정없이 깨어져. 무수히 많은 파편들은 흐르고 넘어지고 흐르고 슬프고 흐르고 흐른 채 나에게 도달한다. 눈을 질끈 감는다. 다시 빈방에 남겨져 있다. 인기척이 들리고 흙냄새가 가득한. 네, 첫 번째 시집은, 제가 낭독해드린 시집은 검은 절 하얀 꿈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시는 어렵다. 이게, 그쵸. 아무래도 시집이다 보니까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아, 박수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방종하고 이제 이 시집을 이렇게 쭉 다시 재독을 해봤거든요. 뭘 읽어봐야 될까? 어떤 걸 볼까? 어떤 거를 이제 읽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시집이. 그래서 이걸 한번 낭독을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건 띄었어야겠더니 저도
막 이 시에 대해서 막 뭔가 정확한 뜻은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자신에게 경험과 이제 기억, 자신의 이제 생각들, 사상들, 신념들 거기에 빗대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집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118페이지 다정한 옷장에 걸려있는 시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짧아요. 한 페이지 한 바닥짜리라. 자, 다정한 옷장에 걸려있는 뽀글이 양털조끼를 꺼내 입고 시는 아스피린을 삼켰다. 그리고 하얀 들판에 누워 생각했다. 그의 의도가 아닌 것들과 살면서 잦은 몸살에 시달리는 이들에 대해 누군가 그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다면 투명한 정맥을 지닌 식물 또는 깊은 손금을 지닌 동물이 되는 것.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겠지만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판을 지나고 있었다. 그들이 얼어붙은 양파를 캐먹으며 겨울을 날 때까지 시는 숨죽은 채 거기 그대로 있었고 사람들이 살아 들판을 다 건너자 양파즙이 뚝뚝 떨어지는 구멍난 가슴을 일으키며 시는 참았던 기침을 그제야 길게 뱉었다. 그리고 옷장 속에 들어가 약기운에 취해 잠들었다. 이상입니다. 요런 내용의 시였고요. 되게 요것도 하얀 느낌이 또 많이 들죠. 신이라고 하면 또 완전히 또 하얗고 이제 좀 박수 고맙습니다. 뭔가 하얗고 비실한 느낌이 들잖아요. 투명한 느낌. 여기서도 또 하얀 느낌을 또 이미지를 잘 살려서 써주신 시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집이 전반적으로 요런 느낌이에요. 되게 그래서 되게 물 좀 마실게요. 열이 나서 약을 먹었는데 많이 아파서 뭘 잘못 본 걸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부터 드리고 싶은 시에 대한 얘기는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들 배우잖아요. 이 시적 화자에 대한 이 심정에 대해서 서술해 보시오. 나열해 보시오. 이 문단에서 이 시적 화자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해석해 보시오. 주관식.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단 시를 해석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또 받지 않았습니까? 다들 괴로워하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캄다운, 캄다운.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학생 시절부터 뭔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시집은 어려워. 시는 좀 어려워. 뭔가 이 직접적인 서사가 드러나지 않고 특히나 직접적인 서사가 나오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그런 문장 안에서 이렇게 나열이 생기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제가 시집을 가장 처음으로 접했을 때가 문학동네 시인선 시리즈였거든요. 네, 가장 처음으로 봤던 시집이 어제 얘기해드렸던 주아림 작가님의 여름 기코랑 그리고 그 책이랑 육호수 시인의 시집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제가 시집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데 뭔가 완전히 100%다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시집 굉장히 괜찮다 감각이 있기도 하고 더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시집을 읽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시집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우리가 시집 같은 경우는 학생 때는 뭐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그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신 분들은 또 따로 있으시겠지만 시험을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제가 공유 드리는 방법은 저는 시를 이해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글을 쓴 사람만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경험에서 이 문장을 나열을 하고 이 단어를 쓰고 어떻게 이 시가 나오고 이 제목이 나오게 됐는지는 100%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는 시인 자신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아니신 분도 있어요. 난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썼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해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는 일단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맞는데 저는 우리가 뭐 공부해서 시험을 볼 게 아닌 거니까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대로 좀 감동을 그냥 그대로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나 이거 너무 감동받았어. 이 시집이 너무 좋아. 그냥 나는 이 문장이 좋아. 그러면은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휴, 당연한 거였구나. 그럼요, 저도 모든 시집을 다 이해하지는 않아요. 정말 글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해석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서 오세요. 리본다 원무미님 마하입니다. 저희 지금 시집 유보라 선생님 어서 오세요. 마하입니다. 저희 보라 선생님 맞죠? 저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우리 보라 선생님 저기 그 국어 선생님이시죠? 치지직에서 네, 치지직에서 방송하시는 우리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놀러 갔는데 또 오늘 놀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북토크하러 오신 시청자분을 제가 스트리머를 잘못 소개를 해드려서 네, 선생님이세요. 진짜 너무 밝으시고 네, 너무 좋은 에너지가 가득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저희 네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오늘 시집 추천하고 그리고 제가 2편 정도 이렇게 낭독 2편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의 시집 읽는 방법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집이 다들 이제 어려운 인상이 있었는데 이제 모두가 어려운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똑같다. 저도 어려워한다. 그래서 시집을 그냥 어떤 게 마음에 들었고 뭐 꼭 다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장면에서 이게 마음에 들었어. 이게 마음에 들었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것처럼 음, 시집은 그냥 저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제가 자주 시집을 사는 이유는 좀 편안하게 좀 보고 싶을 때. 맞죠, 맞죠.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제가 시집을 살 때는 좀 편안하게 뭔가 읽고 싶을 때. 저는 이제 잠자기 전에 항상 쿨다운을 하면은, 음, 제가 노란 조명 켜놓고, 침대 맡에다가 노란 조명을 켜놓고, 거기에서 좋아하는 잔잔한 노래를 틀고서 이제 시집을 봐요. 그러면은, 그게 또 저만의 힐링이거든요. 그게 또 되게 잔잔하고 좋아요. 특히 좀 뭔가 많이 좀 피곤한, 좀 피폐한 내용의 소설을 좀 읽고 나면 약간 피로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피로감이 있을 때 약간 좀 마음을 풀어줄 때, 예, 그럴 때 저는 시집을 많이 봅니다.
문장이 예뻐서 좋다 정도로 시작해도 되는 거겠죠. 그럼요. 괜찮습니다. 문장이 예뻐서 좋다. 그러니까 뭐 우리 SNS나 인터넷에 이 시집 같은 이제 한 줄 정도, 한두 줄, 몇 줄 정도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공유가 되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 시집 이름이 뭘까? 작가가 누굴까? 하면서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책을 네, 일단 읽기만 해도 이득. 맞습니다.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해드리지만 책이 저의 이제 목표기도 하고 저의 만약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책이 다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시집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에 남아있을 만한 책을 만난다면은 저는 그걸로 진짜 방송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버튜버를 시작을 한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책을 읽거나 시집을 읽는 경우는, 음, 저는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조금 해줘요. 조금씩 나눠줘요. 필요할 것 같은 말을 조금씩 나눠주는데, 근데 정작 가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잘 못 들을 때가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에도 있잖아요. 하나씩. 그러면 저는 그 문장이 있을 것 같은 책을 좀 찾아다녀요. 근데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다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었던 이 얘기를. 그럼 그 책 속에서 만나면은 그 책이 저한테는 또 추억이 되고 그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을 또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그게 또 저한테는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즐거움으로 책을 읽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마다 책을 좋아하시는 그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읽어도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나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책 읽는 방법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아주 그냥 막 전문가들은 또 전문가들만의 읽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수준으로 따라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을 항상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저도 책을 먼저 읽을 때 뭔가 너무 방대한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뭐 난이도는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읽어서 다른 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난이도는 한 이 정도면 그래도 입문자분들께 괜찮아요 라고 한번 공유를 해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음, 이제 저의 방송 횟수가 좀 더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책이 이렇게 권수가 더 쌓이잖아요. 그걸 또 이제 라디오처럼 아니면은 원하시는 책들을 이제 찾아보시는 그런 버튜버 도서관이 되고 싶어요. 그냥 저의 꿈이에요. 앞으로 긴 목표. 그런 식으로 책을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수를 많이 쳐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방송을 혹시 스피커 켜져 있나요? 아니요, 꺼져 있습니다. 스피커 꺼놨습니다. 스피커 꺼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저는 이렇게 북토크 하러 오세요. 소리가 이상하게 들어가나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방송을 좀 짧게 하는 날이니까 이따가 방송하고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은 일단 시청자분들이랑 좀 더 좀 후열 토크를 좀 하고 그때 이제 좀 디코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놀러 오셔서 누워 계시다가 그냥 채팅 쓰고 싶으시면 채팅 이렇게 쓰시고 그냥 듣고 싶으시면 그냥 핸드폰 내려놓고 그냥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책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시고 그런 게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많이 이제 와글와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홍보 이벤트도 좀 나름대로 할 거고 일단 아직 개인이라 막 이렇게 막 파격적인 마케팅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조금씩 오세요. 그냥 북토크 하러 오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제 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다들 이제 편안한 느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채팅창 이렇게 OBS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다들 조용하게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들으시는 느낌이에요. 너무 재밌다. 오늘 시, 이게 시가 또 마음에 드시면은, 헉, 들켰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괜찮죠, 뭐. 와주셔서 이렇게 채팅 조금씩이라도 쳐주시는 게 정말 저는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힘이 많이 됩니다. 마레토님은 어떤 책 종류를 좋아하시나요? 저분도 들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청색 눈사람님 환영합니다. 저 책 종류는 그러게 책 종류 뭐 좋아하지? 일단 소설책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책이면 좋아하심.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좀 책이면 좋아해요. 그냥 글자로 되어 있는 거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약간 심지어 좀 활자를 좋아한다라고 느낀 게 알림장도 좋아하실 수도 있어. 알림장도 좋아하실 수도 있어. 아, 결이 비슷한데 어떻게 아셨지?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한 게 자기계발서 로맨스 네. 저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시군요. 제가 어, 길 가다가 뭐 전단지에 글이 빼곡하게 써져 있으면은 궁금해서 읽어요. 활자 중독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책을 막 책이 아니어도 글자가 뭔가 빼곡하게 있으면 읽어봐요, 일단 서서. 내가 너무 바쁘지 않는 한 읽어봐요. 약간 요즘 세상에 활자 중독 귀하다. 제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 좀 유독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좀 유독 그렇습니다. 번화가 한 번 돌면 책 한 권 뚝딱.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그래서 길 걸을 때 앞만 보고 걷나 봅니다. 근데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그러지는 않고 일단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어제 한강 작가님 진짜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온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책, 잠시만요. 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네. 이 책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음, 잠깐만, 왜 끊기지?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보자.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한강 작가님 책을 보여드려요. 이 책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웬만한 책은 다 있다고 해서 보여드리는데 네, 이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후회 토크로. 음. 이게 지금 버추얼이 다시 켰는데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일단 저는 이 정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 정도 이렇게 딱 가지고 있고, 제가 이거 버추얼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뚝딱뚝딱거리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홍강 작가님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이세요. 일단, 제가 이걸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그래도 후요 토크는 하고 싶으니까, 이거 버추얼 잠깐 끌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죄송해요. 다시 왔습니다. 일단, 어, 제가 그래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한강 작가님 사진에. 이게 또 버추얼이 또 오류가 나면은 중간에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달이 됐어. 달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토입니다. 꾸벅꾸벅. 꾸벅꾸벅. 이게 다음 방송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버벅거릴 때는 여기에다 뭔가 올려놔야겠다. 여기에 뭔가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야겠어. 허허, 얼굴이 보름따상이시네. 고맙습니다. 보름달이에요. 안녕하세요. 보름달입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와주셨는데, 후요 토크라도 좀 제대로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름달로 왔습니다. 그래도 요거 조금, 보시기엔 조금 좀 멋쩍을 수 있는데, 조금 이해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어, 이한강 작가님 제가 읽는 책은 진짜 이 정도 있어요. 이북으로 한 2권 있고, 이북으로는 검은 사슴이랑, 그리고 시집이 있거든요. 시집 이름이 너무 좋은 게, 이 시집이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문학과 지성사 출판사고요. 아니,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제가 진짜 한강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의 인생 작가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레토님 책 뭐 좋아하세요? 라고 하시면은 저 한강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강 작가님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전 한강 작가님 책의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저의 정말 인생 최애여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세요. 일단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합니다. 지금 더 사야 될 책 중에는 여수의 사랑이랑 그리고 히라버 시간 그렇게 딱 2개만 사면은 작가님 책은 컴플리트일 거예요, 아마. 근데 동화책도 내셨는데 제가 동화책을 볼까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거는. 동화책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작가님을, 네, 그렇습니다. 최 작가님이 누구세요? 라고 하면 한강 작가님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이 작가님이 또 내년에 그 새로운 시집이래. 새로운 책을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항상 한강 작가님 신작 진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작가님 신작 언제 내주시나 이러면서 혼자 정권 지르기 하고 있었거든요. 막. 한강 작가님 신작 기원 막 이러면서 혼자 정권 지르기 이러고 있었는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초쯤에 나온다고 해서 지금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추천받았던 시집이거든요. 산뜻한 아침이라는 시집인데 글자마고사 작가님의 시집이에요. 이걸 이제 교보문고를 제가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백현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버추얼이 없는 이유가 아까는 좀 전까지는 버추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집 다 보여드리고 낭독도 해드리고 시집 읽는 법까지 다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후일 토크로 이제 마무리 토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버추얼이 약간 버벅거려서 중간에 또 막 끊어지면은 시청자분들이 또 이게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감이 이렇게 딱 뚝 끊기면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버추얼을 껐어요. 예, 양해를 구하고 버추얼을 끈 상태예요. 네, 저는 지금 보름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후열로 이제 마지막으로 산뜻한 아침이라는 시집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거 읽고 자려고요. 읽고 자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 오늘 같은 일에 대비를 해서 여기에다가 뭔가 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 눕기를 하나 따가지고 넣어놔야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저게 리더기죠? 네, 맞습니다. 제 이북 리더기고요. 제가 쓰는 리더기는 루나 X입니다. 루나 X고요. 이게 16인치일 거예요. 약간 손에 딱 들기 좋은 그런 크기의 이북입니다. 이게 흑백이거든요. 근데 저는 흑백이 되게 좀 편해요. 눈이 좀 편해요. 이게 컬러도 있기는 한데 LED 모니터 같이 컬러도 있기는 한데 이 이북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는 것처럼 좀 눈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잉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잉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막 눈부시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또 어두운 데에서 어두운 조명에서 읽을 때도 음, 음, 어두운 조명에서 볼 때도 이제 노란 빛으로 또 이제 또 보정을 자동으로 해주더라고요. 이북 리더기라는 트윗 보고부터 그 이름은 뭔가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이북 리더. 그렇군. 이북. 아무래도 전자잉크니까 그쵸. 이북 리더기. 재밌다. 뭔가 재밌다. 여러분 재밌는데요? 저 은근히 웃음 장벽이 낮아가지고 이런 거 되게 잘 웃어요. 어떤 시청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마레토님 그 밥안바 먹으면 마레토님에게 밥안바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것도 좋아합니다. 혁명적인 책 읽기를 할애할 예정입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맞는 독서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자아자. 표지가 빨간색일 것 같다. 혁명적인 책 읽기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혁명이니까. 레볼루숑 이런 거죠, 뭐. 레볼루숑. 웃고 계시는 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다. 레볼루숑. 아,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들어오신 분들 버추얼이 없어가지고, 뭐 하는가 하시겠네. 일단, 제가 끝까지 중간에 방송을 터지지 않기 위해서, 네, 버추얼을 잠깐 껐어요. 제가 혹시라도 다음에 방송을 하게 될 때는, 버추얼이 이렇게 좀 막 렉 걸리고 그러려고 할 때, 뭔가 하나 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걸 예상을 못했네. 뭐, 방송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재미하는 거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부장님 참 재밌으셔. 저 마부장 됐나요? 저 마부장인가요? 내가 마부장 소리 듣게 되는구나. 그치만 재밌어요. 이런 뭔가 아재 개그 참 좋아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도망가시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는 마세요. 제가 못 참긴 하는 거예요. 아, 그쵸.
그래도 제가, 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이게 분위기가 쌓여질 정도의 그런 막 개그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음, 재미있게 해주시려고 웃기려고 하는 거는 보면은 그런 건 전 좀 약간 잘 웃습니다. 밥 한 마리 그 진짜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번에 시청자분께서 그냥 던져보시는 건데 그 웃으니까 너무 재밌다고 웃으니까 왜 웃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웃겨서 웃은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재밌네. 또 다음 주 컨텐츠가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뭘 해볼까 하고. 하고 싶은 거는 진짜 많은데, 떠오르는 거는 많은데,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또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일단, 뭘 해볼까? 이번 주에는 제가 SF랑 공포 스릴러 소설을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또 시집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다음 주 테마는 재미있는 에세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세이라고 하면 자기 경험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음. 에세이도 뭔가 좀 철학적이신 분도 있고 되게 유머러스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좀 한번 두 권 정도, 오늘처럼 두 권 정도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대신에 어렵지 않은 우리의 일상과 좀 가장 가까이 맞물려 있는 그런 에세이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를 제가 네, 두 권 정도 해올게요. 제 준비를 해올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보름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12월 달에 웰페이퍼 받으면 여기에 제 일러스트를 그냥 걸어놓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버추얼님이 사라졌어요. 네, 아까 뭔가 렉이 걸리더라고요. 렉이 걸려가지고 이 마스코즈에서 렉이 걸리면 아예 이 OBS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든 버추얼을 꺼서든 제가 이 방송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잠시 껐습니다. 일단 이제 거의 이제 방송이 끝나가기도 하고 일요일이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 여러분 그래도 목소리라도 이제 들으시라고 또 뭔가 대화를 위주로 하는 거니까 목소리라도 들으시라고 이렇게 한 건데 또 중간에 끊기면 진짜 힘들거든요. 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차선책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오게 되면은 일러스트가 오게 되면 이렇게 깔아서 버추얼이 막 이렇게 또 말썽을 부린다면 그때 이제 제 예쁜 일러스트를 딱 깔아서 이렇게 제 얼굴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차선책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거 좀 이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에세이를 제가 두 권 정도 준비를 해올게요. 토요일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요일은 제가 좀 더 생각을 해서 디코방이나 SNS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길게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또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슬슬 이제 졸려서 잠에 들 시간이기도 하시고, 11시니까 일요일은 조금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이제 잠에 드셔야 되기도 하잖아요.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내일을 위해서 제가 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버추얼이 한 번 더 되는지 연결해볼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버추얼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도 얼굴 보고서 인사를 하고 싶으니까 한번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짜잔. 다시 왔습니다. 되네.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얼굴을 보고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껐다가 키니까 다행이다. 아, 네, 그래도 인사를 또 드려야 되는데, 얼굴 보고서 인사드리는 게 그래도 좋잖아요. 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그래도 켜졌다. 다행이다. 오늘 또 이렇게 방송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어, 일단 이벤트라든지 RT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는 좀 스스로 발로 열심히 뛰어보겠지만, 그래서 또 저는 이렇게 지금 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저와 같이 책 얘기도 해주시고, 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책 얘기가 더 이제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다들 재미있게 또 오늘처럼 또 잔잔하게 북토크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그냥 이제 보름달로 그냥 얼굴로 보고 가기가 좀 아쉬우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급하게 켜봤는데 잘 돼서 너무 좋다. 내일도 다들 바쁘시죠? 여러분들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내일도 월요일인데 다들 많이들 힘드실 텐데 울지 마시고 어, 회사 가기 싫어요. 다들 힘내시고 또 제가 만약에 평일에 방송을 킬 수 있으면 오후에 아마 킬 수 있으면 키워보는데 대학원에서 꺼내줘. 학교 가기 싫어요. 저쪽은 너덜너덜해지셨어. 아이고 가디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다들 괜히 얘기 꺼냈다. 다들 우시네. 울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음, 제가 그래도 만약에 평일 방송을 못하게 되면은 제가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은 치지직에다가 다시 보기 같은 거 올려드릴 테니까 음, 이거 또 심심하시면 보러 와주세요. 평일에는 보통 그런 식으로 업로드하는 스케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은 고정적으로 토, 일, 10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하려고 책 소개를 그렇게 많이 준비는 안 해왔어요. 딱 깔끔하게 끝내드리려고.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에 보초월이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0시에 북토크하러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책 이야기 들으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의 일요일 도서관문 마레토의 도서관 문 닫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마바입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 마바 마바. 마바.